결국엔 인간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올바른 대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인간 이외의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미나리 생태법인, 고추 생태법인, 장미 생태법인, 꽃 같은 거, 화훼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식물을 학대하는 거다.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임성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돌고래 춘삼이가 소송을 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소송을 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은 바로 대번에 들었거든요. 보니까 이 생태법인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 생태법인이 뭐냐? 생태법인은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소송을 건다라는 게 도롱뇽부터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도롱뇽과 친구들입니다. 도롱뇽하고 도롱뇽과 친구들하고 이제 사찰이 같이 소송을 걸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도롱뇽과 친구들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법조인으로서는 당연한 부분이면서도 법조인이 아닌 자연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을 떠올렸을까라는 얘기가 됐는데, 민사소송법을 보면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하도록 하게 되어 있지, 소송 무능력자도 법정 대리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결국에는 이 생태법인이 될 수 있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법인은 어쨌든 인격체로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법인은 인격이 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법인격이라고 하잖아요. 법인격이라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건데, 이제 보통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져서 어떤 집단을 구성을 하고 이걸로 뭔가 경제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강학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법인은 사람과 같이 세금도 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권리 능력을 갖는 대신에 그런 법적인 의무도 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생태법인은 어쨌든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 규정 안에서 자연물인 동물들,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춘삼이 같은 돌고래들을, 또 도롱뇽과 친구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 거라서 생태법인이라는 걸 억지로 좀 만들어낸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생태법인이 인정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생태법인이 세금을 낸다. 그 세금 어떻게 충당할 거고, 소송을 했어요. 춘삼이와 친구들을 대리해가지고 돌고래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걸 위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해서 승소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몇 마리가 주체가 될 건지, 몇 마리를 대리해서 하는 건지, 이 손해배상금이 나왔어요. 그 손해배상금을 오로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거냐, 이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변호사 비용, 이 생태법인은 어쨌든 인간들이 또 이 법인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남은 거 얘들한테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결국엔 그건 또 국가에서 이런 뭐 돌고래를 보호하는 단체에 뭐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결국엔 인간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올바른 대리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도 동물 좋아하고, 굳이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가지고까지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거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라는 생각보다도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 국가나 지자체나 시민단체, 사회단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을 그렇게만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해서 정부에도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법안이 올라갔을 때 정부나 국회 입법기관에서도 그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네, 아니면은 올해는 좀 이 멸종위기 보호종들의 체크를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게 뭔가 주의 환기를 하는 용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생태법인의 주장한 이 핫핑크 돌핀스? 네, 이쪽 단체에서 정의해놓은 내용을 보면은,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인간 이외의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춘삼이의 친구들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진 친구들이고, 그냥 따개비는 아닐까요? 그럼 따개비가 멸종 위기종이 되면 얘들도 갑자기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는 걸까요? 이런 가치를 판단을 누가 할 거냐? 단순히 멸종 위기종만 생태적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건 또 이건 또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법률적으로나 뭔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신선하면서도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이 생태법인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삼이와 친구들 춘삼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추적 장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 인식할 수 있는 뭐가 있을 텐데, 춘삼이와 친구들 1, 2, 3, 4, 5, 6, 7, 8 걔네들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뭐 그만큼 이런 생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울리고자 했었던 시도가 아니었나 싶고, 법적으로도 사실 할 수 있다면은 하면 좋겠지만 법조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고 이렇게 자유롭고 깨끗한 바다에서 놀면은 인간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 건데, 오죽했으면은 춘삼이가 소송을 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을까. 아르헨티나하고 인도더라고요. 인도는 겐지스강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었고 국민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실 겐지스강에 법인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국가가 그런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하거나 형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뭔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겐지스강이라는 어떤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겐지스강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겐지스강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 부여를 한 것 같고, 오랑우탄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랑우탄도 보호종일 텐데 밀렵이 굉장히 난립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춘삼이가 향후 장래에는 저희 법 체계 자체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런 인식도 바뀌고, 생태법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동물들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바뀔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생태법인이 인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나리 생태법인, 고추 생태법인, 장미 생태법인 다 생겨가지고, 꽃 같은 거, 화훼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식물을 학대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태법인 만들어가지고 화훼 농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버리고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고 춘삼이 같은 멸종위기종 동물고래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결국엔 이걸 이익수단으로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 단지에 대해서 우리는 식물을 굉장히 보호하는 단체인데 얘네들을 죽이면 얘네들도 똑같이 아프다는 걸 느낀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10억 내놔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억 중에서 5억이 인용이 돼가지고 그 장미 생태법인이 받았어요. 이 생태법인이 과연 이 5억을 장미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만 활용을 할 거냐, 감시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인간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분명히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춘삼이 소송 이야기는 국가와 사회의 주의를 한번 이끌기 위해서 주장해본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